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작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 요즘 정부가 발표한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2025년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9월 12일까지만 참여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라는 점 아마 신문 방송에서도 보셨을 듯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정보가 복잡해 보이거나 온라인 신청이 낯설어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나요?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입니다. 차상위 계층한 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 3만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 5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차 지급 신청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이라 혼잡이 줄어들고 어르신분들도 차례와 날짜를 기억해 오시면 비교적 여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첫째,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사용자는 카드사 웹사이트, 앱, 전화, 지점 방문 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호 시 해당 지자체 홈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복지관 등에서 평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와드립니다. 셋째,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지자체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되니 신청 방법을 물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ARS 전화 문의, 카드사의 콜센터 또는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ARS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입금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첫째, 신용체크카드는 다음날 쿠폰 충전. 둘째, 지역사랑 상품권은 신청 다음날 충전. 셋째,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은 주민센터 방문 시 수령 가능.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카드 또는 상품권 방식 중 가장 익숙한 방법을 선택하여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사용 기준과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셔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환수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이사 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전통시장, 슈퍼, 약국, 동네 음식점, 안경점 같은 동네 상점들을 이용할 경우는 대부분 가능하므로 어르신분들도 평소 다니시던 곳에서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이 꼭 알아두면 좋은 꿀팁은 신청 전에 미리 주민센터로 전화해 보는 것입니다. 방문 전 웬만한 준비물, 조건, 요일제 여부 등을 물어보시면 현장에서 도움이 됩니다. 가족분과 함께 가시면 신청하고 받는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ARS 신청도 괜찮습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현금이 편하다면 선불카드 아니면 카드 결제 가능하시면 신용체크카드도 추천드립니다. 이미 60세 이상이지만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약국 방문이 많아서 신청이 망설여진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부담되신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집 앞에서 도와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시니어층도 신청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어르신 편의를 위한 요일제, 찾아가는 신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득 상위 10% 제외이며 대상은
국민의 90%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 2차를 모두 합치면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차 지급 신청은 2025년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로 정확한 내용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은 단순히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일회성 대책을 넘어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겨냥한 이례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정책이 일시적인 위기 극복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구조적 효과를 노렸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소비를 유도했다는 점은 정책의 선제성과 기획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들에게 이 지원금은 단순한 혜택 그 이상이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고 고정비 부담이 커진 상황 속에서 민생지원금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전통시장, 동네 가게, 약국 등 소상공인 중심 매장에 사용이 집중되면서 단기적인 매출 상승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이 정책이 더욱 주목받았던 이유는 사용처의 실용성과 정책 집행의 일관성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온라인몰처럼 특정 계층만 접근할 수 있는 고급 소비처가 아닌 동네 식당, 전통시장, 안경점, 약국 등 생활 밀착형 소비처에 집중된 사용 범위는 서민 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골목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도 신뢰를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정부는 1차 지급에 이어 곧바로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을 줬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도 있다는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며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한 부분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할 때 중요한 건 단순한 돈보다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믿음이죠. 정책의 반복성과 주기성은 또 다른 긍정적 효과를 낳았습니다. 정책 발표 이후 실제로 다음에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퍼졌고, 이는 국민이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게 만드는 행동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셈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정책 설계 전반에 걸쳐 형평성이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 금액이 동일하게 지급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농어촌 거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혜택이 더해진 방식은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극대화한 구조였습니다. 이렇듯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국민의 체감도와 경제적 파급력을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소비 쿠폰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주기적, 단계적 지급으로 이어진 정책이었다는 점은 정부가 국민과의 신뢰를 장기적으로 쌓아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비 쿠폰은 단순한 경제 지원책이 아니라 정책의 철학과 방향성, 그리고 실행력을 두루 갖춘 현실적인 민생 대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복지, 건강 혜택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